여러분, 왜 제가 블록체인 얘기하고 NFT, 그 다음에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다가 갑자기 RPA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IT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마일스의 윤혜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RP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RPA 혹시 들어보셨나요? RPA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회사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많은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작업들 있죠. 그런 것들을 로봇이 마치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자동화해 주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RPA입니다. 그래서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RPA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거는 주 52시간 근무제나 그 다음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죠. 회사에서 야근을 해가면서 계속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때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택 환경에서 내가 회사에서 했던 일들, 그 많은 일들을 누군가는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사람으로 하기는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RPA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RPA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RPA는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회사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하는 많은 일상들을 자동화해주는 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동화해준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하는 세일즈맨이에요. 그러면 고객분들한테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견적을 드릴 수도 있겠죠. 이 제품이 얼마입니다 라고 견적을 보내요. 그러면 고객분이 제품이 너무 좋네요 하고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메일에 주문서를 첨부 파일로 스캔해서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보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걸 보통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이메일을 열고 거기에 어떤 주문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회사 내부 시스템에, 발주 시스템에 이제 그 데이터를 넣겠죠. 근데 RPA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메일의 도착과 함께 그 첨부 파일을 RPA가 오픈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다 스캔을 해서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메일이 오고 나서 발주 시스템에 자동으로 들어갔다는 것들을 문자나 혹은 알람을 통해서 앱의 알람을 통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홍보팀에 있는 직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홍보팀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매일 아침에 회사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을 하는 거죠. 어떤 기사는 회사에 긍정적인 기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사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엑셀에 정리를 해서 팀장님이나 매니저분한테 보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그런 작업들은 외주 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RPA를 통한다면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 등록하고 검색 키워드 등록하고 검색 결과가 나오면 그 검색 결과를 바로 정리로 엑셀로 하고 이메일로 첨부 파일을 자동으로 받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요즘 RPA는 인공지능이랑 결합이 돼요. 그러면 그 기사 내용의 감정 분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들은 예를 들어서 엑셀에 색깔을 파란색으로, 부정적인 기사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누구나 쉽게 우리 회사 기사 중에서 지금 긍정적인 기사가 몇 개, 부정적인 기사가 몇 개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RPA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보험사에서 RPA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비보험을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예전에는 팩스로 들어오든 이메일로 들어오게 되는 그걸 열어서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RPA를 사용을 하게 되면 팩스로 들어오게 되면 그 팩스로 들어온 내용들을 그죠? 복합기에서 예를 들어 스캔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특정 회사 내에
공유 폴더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저장과 됨과 동시에 RPA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스캔을 한 다음에 특정 입력 값들을 뭐 예를 들어 이름, 전화번호, 그 청구 금액, 그죠? 왜 청구했는지 손글씨로 쓴 것까지 이제는 다 변환을 문자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안전하게 빠르게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일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자,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던 뭐 보험사에서 실비보험 청구하는 예나 그 다음에 PR팀에서 그죠 기사 검색하는 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문 개발자분들한테 부탁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뜨고 있는 단어가 바로 시민 개발자예요. Citizen Developer.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의 업무를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프로그램을 전문 외주 개발자한테 부탁하기에는 기간이나 비용이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회사 내 개발자분들한테 부탁을 하려니 그분들은 또 회사의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당사자들이 그죠? 그 현업에 있는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말 그대로 논리적인 흐름만 가지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시티즌 디벨로퍼 시민 개발자분들이 하는 업무가 될 거고요. 그걸 도와주는 툴이 바로 RPA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겠죠. 그럼 그 RPA를 어떻게 배워요? 그죠? RPA를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RPA를 제공하는 업체가 크게 이제 3개의 업체가 있어요. 글로벌 기업 중에 UiPath라고 하는 회사, Automation Anywhere, 그리고 블루 프리즘이라고 하는 글로벌 탑3 RPA 회사들이 있고요. 이미 국내에도 지사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파워 시리즈라고 해서 뭐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그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제 경험을 뭐 설명을 드리면은 회사에서 이메일을 도착과 동시에 내가 이메일을 가지고 팀즈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승인을 하게끔 자동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내가 받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자동으로 매니저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RPA를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기능들을 써서 우리는 쉽게 회사 업무를 자동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RPA가 어떻게 점점점 확산이 될까요? RPA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확산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인공지능 서비스와의 결합,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진짜 타이핑하는 거, 글로 쓰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이 RPA가 만나면 우리 생활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예요. 이제는 RPA를 배우셔야 할 때가 된 거죠. 오늘은 여기서 끝.